32번입니다. 지상에서 수립한 최고 속력은 1954년 3월에 이 스텝 대령이 로켓으로 추진하는 썰매를 타고 세운 시간당 1020km를 간 속도라고 합니다. 이 속도로 달리다가 1.4초 만에 정지했다고 한다면 썰매가 멈추는 동안 스텝 대령이 느끼는 가속도는 얼마나 되느냐. 느끼는 가속도. 여기서 뭐 의자를 통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의자가 없었다면은 이런 거를 이제 뭐 관성력이라고 하겠죠. 관성력을 느낀다는 건데, 초기 속도가 지금 1020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중력 가속도로 표현하려면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키로는 10의 세제곱이고요. 1시간은 3600초니까 얘를 해주면 283.33m per sec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속도는 초기 속도에다가 가속도 AT가 된단 말이야. 근데 1.4초 후에 0이 되는 그때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보게 되면 A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등가 속도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A는 뭐가 돼요? 그렇죠. 1.4분의 마이너스 B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4분의 283.33 해주면 마이너스 202.38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크기를 9.8이라고 놓는다면 9.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정확히 뭐야? 중력의 몇 배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20배하고도 반 이상의 크기의 힘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겠네요. 뭐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예, 이상으로 32번 풀이 맞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초기 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20m per sec네요. 그러면 다시 쓸게요. 20m per sec예요. 그죠? 그리고 건물 꼭대기의 높이는 지상 60m이고요. 돌을 던진 순간과 땅에 부딪히는 순간 사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문제네요. 우리가 가속도를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9.8이 되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9.8m per sec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속도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초기 속도 20-9.8t 이렇게 되겠죠. 그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요 나중 속도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걸 이용하면 되죠. 우리가 총 이동한 거리에서 나중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어떻게? 2 곱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9.8,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60이 될 거예요. 얘는, 그쵸? 초기 속도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중 속도 v 제곱은 마이너스 20의 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지? 그렇다면은 따라서 v는 뭐가 됩니까? 루트에 19.6 곱하기 60 플러스 뭐가 됩니까? 400이 되겠네. 그지?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일단 루트 해봅시다. 루트에 19.6 곱하기 60 더하기 400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나중 속도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39.7m per sec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나중 속도를 VF라고 볼까요? 그냥 지면에 떨어지면 여기의 속도를 VF라고 보겠습니다. VF. 그럼 VF를 구했으니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VF가 VT가 되는 그 시간을 구하면 되니까 20-9.8T 이렇게 되겠죠. 아, 미안합니다. 여기를 여기 마이너스라고 놔야겠다. 왜냐면 아래 방향이니까. 미안해요. 2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으로 놔야죠. 얘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야겠죠. 그죠? 그랬을 때 나중 속도가 39.71이 되잖아요. 그죠? VF는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나야겠다. 그지? 왜냐면 속력이 VF니까 얘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39.7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39.71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8t가 되니까 따라서 t는 뭐가 됩니까? 9.8분의 39.71 빼기 20 이렇게 되겠죠. 이 시간을 구해보면 얘 빼기 20을 해준 다음에 나누기 9.8 해주면 되니까 몇 초? 그러니까 2.01 초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시간 차이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X축과 평행한 두 인접 차선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동일한 두 자동차가 있더라. T가 0일 때 자동차 빨간색 자동차는 X는 0이고요. 초록색 자동차는 220m에 있다고 하네요. 220m. 그죠? 그랬을 때 아이고 선생님이 요거를 잘못했네. 200m가 아니네요. 220m네요. 고쳐야겠다. 좀 이따 고칠게요. 그래서 빨간색 자동차가 20km/h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면 두 자동차는 어떻게 색을 바꿔볼까? 44.5m에서 만나고요. 40km/h로 달리면 77.9m에서 서로 지나친다는 거, 그러니까 만난다는 거죠. 초록색 자동차의 초기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자동차의 가속도는 A0라고 놓고 초기 속도를 V0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V1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요가 V1의 초기 속도를 여기서 뭐 어차피 등속 운동이니까 빨간색 자동차의 속력을 V1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누구죠? 초록색 자동차의 속도는 V2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초기 속도는 V0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V1은 우리가 이제 미터 퍼 세크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5.56 이렇게 나와요. 5.56. 그렇다면 당연히 빨간색 자동차의 속도는 5.56t가 되겠죠. 왜냐면 등속 운동을 할 거니까. 이거 속도 아니고 위치죠. 위치. 그럼 초록색은 가속도를 AJ라고 놓으면 속도는 초기 속도 플러스 뭐가 됩니까? A0t가 될 것이고, 요거는 이제 고쳐야죠. 얘는 얼마로 고쳐야 됩니까? 200으로 고쳐야 돼요. 220으로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초록색 자동차, 아니 빨간색 자동차가 44.5m 도착했을 때 시간은 8.01초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자동차도 8.01초 후에 44.5m에 도달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X2의 8.01은 44.5 플러스 U가 200이 아니죠. 200이 아니라 220이 될 거예요. 플러스 V0 곱하기 뭐가 됩니까? 8.01 플러스 2분의 A0의 8.0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만 좀 바꾸면 되겠다. 얘가 뭐가 돼? 220에서 44.5로 빼야겠죠? 220에서 바꾸니까 175.5가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75.5로 이렇게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연립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나와.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번에는 40km의 초기 속력일 때 빨간색 자동차가 40km라는 거는 초당 11.11m 간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등속 운동은 이렇게 될 거예요. 위치 함수는. 그리고 얘가 77.9m 도달했을 때 시간을 계산해 보면 7.01초 나와요. 그리고 x2t는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또 고쳐야죠. 20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220으로 고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220으로 고쳐야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초록색 자동차가 몇 초일 때 7.01초 지났을 때 위치는 77.9m일 거예요. 그때 220 이렇게 계산하면 또 요걸 바꿔야겠다. 220에서 77.9죠. 220에서 미안합니다. 다시 220에서 뭘 빼는 거야? 77.9인가요? 해주면 142.1이죠. 마이너스 142.1 요걸로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뭘 하면 돼?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립하는 거는 쉬우니까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초기 속도랑 가속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34번 풀이 마칠게요.